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이요. 좀 더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분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노동자의 동지, 영원한 노동자의 동지로 불리는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입니다. 네, 이 열사라는 단어는 이 전태일 이 동지의 어머님께서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이 있어서 열사 대신에 동지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간의 소통 정치의 첫걸음이었던 이번 동행. 네, 과연 어땠을까요? 또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오빠 전태일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전순옥, 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빠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오빠는 몇 살 차이 나는 거죠? 저희 오빠가 22살이었고요. 제가 네. 16살이었습니다. 그러면 22살, 16살. 그럼 6살 차이 나요? 네. 지금 죄송하지만 61살이 되셨죠? 제가요, 54년생이거든요. 태어나기는 54년생인데. 네. 만으로 60이고요. 60. 네. 벌써. 그러면 지금 전태일 살아계셨으면 66. 그렇죠. 네, 66. 네, 66살. 네. 오빠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희 오빠요. 저희 오빠는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아, 유머러스였습니까? 네. 네. 아주 코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동생들을 정말 부모처럼 잘 돌보아줬고. 네.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러한 타인의 고통을 너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문제였지 않나.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겨울에 나갔다가도 네. 날씨가 너무너무 춥고 막 그런 옛날에는 많이 추웠잖아요. 많이 추웠죠. 옷을 그냥 다 벗어주고 그냥 덜덜 떨고 집에 들어오고요. 어려운 사람들. 네.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프대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 뭐 버스값도 다 털어서 그냥 시사들한테 점심 사 먹이고 자기는 그냥 걸어서 집에 오고. 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일기를 보면서 그 참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과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네. 그런 그 인격의 소유자 그런 게 요즘에 말하는 공감대라는 거. 네. 이타적인 삶을 살아셨군요. 네. 네. 남을 위한 삶. 남을 위한 남을 나로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네. 훌륭한. 어린 시절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제 어린 그 당시 시절이 16살 때. 그때는 창동입니다. 지금도 창동에 살고 있는데요. 아, 그때 이후로 계속 창동에. 네, 창동에서 계속 네.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태일 열사가 방직 공장에 이렇게 다닌 네, 겁니다. 평화시장에 있는 동대문에. 봉제공장. 봉제공장. 네, 동대문. 네, 거기서 동대- 재단사를 하셨다고. 거기서 재단사 했죠. 예. 재단사를 하면서 공장에서 처음에는 미싱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미싱사를 하면서 그래도 좀 공장에서 임금이 조금 괜찮았는데 기술자니까 괜찮다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네. 기술자로서 받는 임금. 네,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또 이제 또 재단사로 가려고 하면은 네. 다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그 미싱 봉제사로서의 그 임금을 또 포기하고 네. 다시 또 재단사 밑에 보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나마 임금을 포기하고 그래서 또 왜 그렇게 했냐면은 봉제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린 그 봉제를 밑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을 시다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한 사람들이 뭐 12세, 13세 어린 자기 동생 같은 그런 어린 그 여성들인데 어린 아이들이죠, 여성.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점심도 못 먹고 밤새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재단사는 공장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 인사 권리도 좀 있고 어이, 임금도 조금 올려주고 네, 뭐 이런 지금도 것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네. 지금도 재단사. 공장장 같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 오빠가 내가 재단사가 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미싱사의 그 아주 작은 월급이지만 그것마저 포기하고 다시 이제 재단사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20살쯤 되면서는 재단사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시다들을 돌봐주려고 하니까 공장에서 또 사장이 해고를 하는 거예요. 재단사를. 해고를 당했군요. 해고를 많이 당했죠. 미싱사
후배들을 돌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장님한테 네. 이 사람들 너무 이렇게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일찍 보내주자. 네.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 그 월급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시다들을 다 집에 보내고 또 혼자 밤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장이 올라와갖고 도대체 네가 주제를 알아라. 너는 이런 게 네. 아니라 공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 다 보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공장 망하게 할 거냐. 막 이러면서 해고당하고 막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빠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장장 위치까지는 간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재단사로서. 네. 그러니까 네네. 재단사로서 오빠는 전태일 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후배들을 챙기다가 챙기다가. 내가 사장님한테 옳은 말 하고 그렇죠. 거기서 부딪히고 너 해고다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분신을 한 거네요. 그렇게 해서 해고를 당하고 그래도 거기는 또 금방 취직을 또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해고 당하고 또 취직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삼동 친목회라고 네. 바보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보회. 네, 재단사들을 이제 재단사니까 네. 재단사들을 모아가지고 삼동이라는 거는 동아시장, 평화시장, 통일상가 네. 이 세 개 동에 있는 네. 재단사들을 같이 해서 한 몇십 명이 모여서 바보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정말 바보다.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네. 이런 법을 우리는 보호받지도 못하는 바보다 해서 바보회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했죠. 얼마 동안. 네. 그래도 한 1, 2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11월 70년 10월 달에 우리 항상 10월 달이면 국정감사가 있죠. 네. 제가 그래서 국정감사에 가서 정말 절감하고 있는데 네. 국정감사에서 그 노동부 그때는 이제 노동청이에요. 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찾아와서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해결해 주겠다 이 문제를.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 할 때까지만 조용히 좀 좀 기다려라 조용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랑 그 바보의 네.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바보처럼 그랬어요. 바보처럼 기다렸죠. 정말 바보에 네, 바보처럼. 그렇죠. 그런데 국정감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또 11월 입 싹 씻어버렸어요. 11월 초면 네.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래 국정감사 끝났다 이제 니네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처음에 했던 약속도 다 그냥. 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XS. 에? 예. 막 화가 막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네, 계속 지금 속는다. 계속 속는 것도 속는 건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여성 시다들이 폐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많이 걸렸어요. 네. 위장병에 네. 뭐에 막 피를 막 토하고 막 이런 일도 막 있고. 산업화 과정에 굉장히 슬픈 이게 지금 그렇죠. 뒷이야기입니다. 그럼요. 네, 그냥 산업화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어린 애들이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폐병이 많이 걸렸어요. 네, 네. 그때 이러다가 기침하면 뭐 막 피가 피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저희 오빠가 보고 이렇게 있다가는 얘네들 다 죽겠다. 네. 그래서 대통령에게 편지도 썼고 네. 대통령 가까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편지도 쓴 것도 그 지금 당시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 편지도 네. 쓰고 그리고 이제 뭐 동아일보도 찾아왔어요. 네. 근데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는 이제 민족지니까. 동아일보에 찾아왔는데 네.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안 써줬죠. 아, 그러고 나서 그럴 리가. 예. 안 써줬습니다 그때. 아, 그랬는데 확실한 얘기입니까? 네, 안 써줬고 일개 다 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경향일보에서 경향신문이 써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10월 23일 날 3일자가 이제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바보회에서 그 근로 조건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설문지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루 16시간이라고 뭐 주 99시간이라 98시간이라고 월급은 얼마고 폐병에 걸리고 눈에 안질이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신경통이 있고 뭐 여성들이 겨우 그때 나이가 많아봤자 25, 6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전부 다 그런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폐병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요. 네. 근데 엑스레이를 필름이 없는 걸로 갖고 와서 기계로 그냥 찍는 거 다 니네는 다 건강하다 이렇게. 네. 그랬는데 전부 다 이렇게 병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문지 조사한 거를 가지고 했는데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써줬어요. 네. 23일날, 네. 10월 23일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신문도 뿌리고 이렇게 하다가 네. 그때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해주겠다 한 거지 그거. 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안 해주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데모를 한 거죠. 네.
데모를 하면서 데모를 하는 와중에 데모를 하면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있지만은 이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는 거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하향식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네. 저희 오빠는 그랬대요. 네네. 이제 오빠 그 회원들한테 네. 그랬는데 저희 오빠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자기가 아, 오늘 내가 분신한다. 자기가 분신하는 걸로. 근데 친구들에게는 이 책 화형식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석유도 준비하고 다 친구들은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준비를 한 몸에 거죠. 석유를 뿌리시고 몸에 뿌리고 이제 그럼- 불을 붙이고 책을 들고 나간 거죠. 완벽하게 준비가 다 예. 상태에서 했네요. 그리고 책도 불태우고 자기도 불태우고. 그날 아침에 월세금 달라고 조르셨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12일 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안 들어왔어요. 12일 날 저녁에. 네. 근데 12일 날 아침에 저희 오빠가 출근을 하는데 제가 쫓아나갔어요. 그날 분신한 날이 12일입니까? 13일 날. 13일. 네. 그 전날이네요. 네, 그러면. 12일 날 아침에 제가 쫓아나가면서 오빠 학교에서 월사금 안 준다고 계속 집에 쫓아보냈는데 네. 언제 주지 그랬더니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래 순호가 며칠만 더 기다려 오빠가 꼭 해줄게. 그러면서 갔어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입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집에 영원히 안 돌아온 거지. 네.